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일요일은 5월 1일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요일이지만 4월의 마지막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예상을 위해서 변함없이 두 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이경국 위원, 민병철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편성 강도는 매일 질문을 드려도 거의 비슷한 대답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최근에 레이팅 제도 2월부터 좀 축소된 그런 이후에 상당히 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변 가능한 마필들까지 예측을 하기가 사실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좀 갭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교사들의 다승왕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데요. 2016년도를 보면 서인석 조교사가 현재 다승왕 1위를 달리고 있고 박대근 조교사, 송문길 조교사, 김대근 조교사 다시 이제 조금씩 순위가 좀 바뀌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승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승왕 경쟁, 각 조별의 이 다승왕 경쟁도 볼만한 부분,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경마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준비한 경주는 이경국 위원의 추천 경주인데요. 먼저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에는 지난주 이경국 위원의 적중 내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주에 이경국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초반부 2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결정 C형으로 치러지고요. 3세 이상 마필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 간의 접전이 예측되는 경주. 이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목할 수 있는 몇 두는 눈에 띄는 경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경국 위원 과연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일요일 2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국 6등급 1200m 별정 경주가 되겠는데요. 이 경주에는 좀 안정적인 중심 마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가장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마필은 게이트 좋아진 1번 에클레어 휴머가 되겠습니다. 1번 에클레어 휴머 같은 경우는 직전에 3전 만에 순발 및 탄력 겸비한 능력을 선보이면서 첫 입상을 기록한 1억 500만 원 고가의 혈통기대치 높은 샤프 휴머의 자마가 되겠는데요. 직전 경주 직선 결승주로 한 300m 남겨놓은 지점이었어요. 진로가 막히면서 능력 기수인 문세영 기수임에도 진로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탄력을 이끌어내면서 입상을 거뒀던 마하필이죠. 뭐 게이트도 좋아졌고 앞선에서 좀 전개를 편안하게 이끌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 큰 실수 없는 한 우승 도전에 좀 기대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경주의 안정적인 충마가 확보가 됐다면 짭짤한 환수를 위해서 압축된 마번을 운영하는 게 좋겠지요. 이경주의 포인트로 잡는 건 사실 11번 K-마운틴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직전에도 외곽 게이트 배정이다 보니까 인기 대비 좀 졸전을 펼치고 말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분석한 바로는 예상해 보건대 K-마운틴은 이번에도 인기를 또 모읍니다. 아마 현장 상태를 좀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만 전 특별한 이유 없다면 K-마운틴은 이번에도 저는 좀 배제를 하고 싶고요. 오히려 K-마운틴보다 훨씬 가치 있는 최근에 좀 지구력이 많이 늘고 있는 뭐 8번 머치먼이나 끝걸음 좋은 마필들인 승자역을 이런 마필들을 오히려 압축해서 운영을 한다면 전 전반부에도 좀 짭짤한 환수를 이끌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들어 제가 추천 경주 들고 나오는 걸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은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가급적 전반부에 짭짤한 배당으로 자금을 만들어서 시청해 주시는 경마팬 여러분에게 좋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주 서두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1번마 에클레어 휴머. 지난번에 체중이 16kg이 사실 빠지고도 근성을 발휘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체중이 조금 불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하셔야 될 듯하고, 외곽의 11번마 K-마운틴 이번에도 주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편성인데 매력 부분에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뭐 초반입니다만은 투자 가치가 있고 그만큼 초반에 좀 안정적인 선택으로 자금 확보를 마련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적중하기를 저도 응원해드리겠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재민의 추천 경주입니다. 3경주 1300m 국산 6등급 암말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지는 경주입니다. 제가 접근하는 방식도 적중을 위한 선택입니다. 어려운 경주에서 고배당을 적중하면 물론 환수 부분에서 훨씬 매력이 있죠. 그렇지만 그만큼 적중이 까다롭다고 봤을 때 좀 더 안정적인 경주에서 꼭 적중을 하고 가자라는 느낌으로 선택한 경주가 바로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마필들은 같이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입니다. 1번마 엘리트 퀸, 그리고 8번마 슈퍼 펀치, 10번마 아이거. 출발 부분에서는 10번마 아이거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경주 보면 지난 경주만 놓고 봤을 때 밀었으면 선행까지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참고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치고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번에는 게이트가 애곽으로 밀렸습니다. 전개상으로는 이점이 있지만 이 애곽 전개를 하게 되면 거리상으로는 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8번마 슈퍼펀치가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 2위 입상에 성공을 했고 뭐 꾸준하게 지금 힘이 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인데요. 저는 새벽 훈련 시에 변화를 보였던 마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경주입니다. 인코스의 1번마 엘리트 퀸입니다. 이 마필은 밀어서 중속을 내는 마필인데 밀어주는 만큼 힘이 차면서 중속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새벽주교 모습에서는 국산 2등급의 골드 마운틴과 병합 구보를 실시하는데 밀리지 않는 걸음을 보입니다. 그만큼 파워면에서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번마 리얼 프로란 마필은 지난번에 앞발을 들고 늑발하고 꼴찌 전개하고 여력을 좀 남기는 모습인데요. 새벽 훈련 시에 이 럭키 샤이니 예선 4군
내측에서 구보 탈 때 종반 탄력은 상당히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상 출발을 했을 경우에 이 리얼 프로는 이번 경기에 상대적으로 전혀 주목을 못 받습니다만은 3위권까지만 해준다고 해도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마필이에요. 3복승식 배당 마필로 2번 마 리얼 프로. 거리가 늘어난 부분이 리얼 프로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코스의 1번 마 엘리트 퀸, 변화를 보인 2번 마 리얼 프로 두 필의 선전에 기대감을 좀 갖는 경주이고 작은 현장 컨디션을 고려해서 주력 선택을 최종 선택으로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핸디캡 10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잘 뛰었던 마필, 기복을 보이는 마필 간의 치열한 접전 구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압승을 거둘 만한 능력 마필은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량차가 크지는 않다. 전개상의 이점이 있는 마필, 컨디션의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민병철 의원이 먼저 전개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편성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는 5등급 마필들 간의 단거리 1200m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KT 여건, 경주 여건, 그리고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진 마필도 있고요. 훈련 시 확연한 변화를 보이면서 최근 졸전을 만회한 마필도 눈에 띕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딱 한두의 선행마가 보이네요. 바로 1번 정성의 빛입니다. 과거 6등급 시절에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서 선행으로 치고 나가서 연투를 이어나갔던 말인데 이번에 전개 조건, 경주 여건 너무 좋습니다. 게이트도 1번이고 단독 선행이라는 거죠. 자, 4번 드래곤 스피드와 그리고 3번 미수재가 빠르게 2선 가담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8번 봄동이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이었죠. 봉화지 겸 여파로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이번에 컨디션 좋아졌습니다. 8번 봄동이도 3선 정도 붙여나가는 선두 선입전이 가능한 레이스예요. 1번 정상의 빛입니다. 이 선두 빠른 흐름에 충분히 극복 가능한 선두 장악 스피드가 좋은 말이에요. 6등급 시절이었던 올 초에 단거리 선행 1순 2연속 입상에 성공하면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던 말인데 직전 5등급 승급전에서는요. 빠른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았던 편성이었어요. 초반 전개 두터운 선두 흐름에 상대적으로 뒤처졌었고요. 모래를 맞자 코너링 시 다소간 뒤처지는 악습도 보였습니다. 직선 늦은 스퍼트로 4착에 머물렀습니다만 걸음의 여력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번 게이트에다가 단독 선행입니다. 괴롭혀줄 만한 선행 대항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원사이드 단독 선행이라는 거죠. 1번 정성의 빛 경주 여건 너무나 좋습니다. 4번 드래곤 스피드입니다. 선두 빠른 흐름에 극복 가능한 선두 가담 중속력이 좋은 말이고요. 자유전기 2점 살려서 작년 12월 12일 경주 첫 입상했던 레이스에서는 추입으로 1200m를 입상했고요. 1월 24일 경주에서는 또한 1200m였는데 선행으로 1순 우승에 성공하면서 상당히 선두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인 전개 레이스를 펼쳤던 말이죠. 직전에는 최외곽 14번 게이트 배정받아서 초반 외곽에서 다소 무리한 듯 선두 가담하는 그 포인트에서 다소간 힘 소진이 컸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직선 내측 기대면서 무뎌졌는데 이번에는요 1번 요 정성의 빛을 보내놓고 게이트도 안쪽 배정받은 4번 드래곤 스피드가 2선 수월한 선입전이 가능한 편성이죠. 직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초반 편하게 2선 자리 잡을 요 4번 드래곤 스피드 충분히 입상 기대치가 있습니다. 3번 미수재입니다. 방춘식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이 데뷔 초에는 기대 막벽 노출하면서 고전 면치 못했습니다만 지난 1월 30일 경주였죠. 강공 선행 격전으로 첫 입상 시부터 주행 시 기대 막벽이 완연하게 사라지면서 이후에는 경합 피한 선입전으로도 단거리 1200m 연투를 이어갔습니다만
직전에 5등급 승급전에서는 체중도 많이 불었고요.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졸전이었습니다. 이번에 초반 전개를 그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힘 한 배 잘 이끌어낸 문수영 기수예요. 3번 미수재의 실전 변화 기대치 충분하고요. 8번 봄동이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좌후지 봉화지 겸 여파인 듯 다리가 안 좋은 상태, 최악의 컨디션에서 모래 민간 반응까지 노출하면서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이번에 부상 여파 벗어난 듯 훈련식 경쾌한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기와 충분히 단거리 검증을 받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치가 있는 8번 봄동이가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직전에 외곽 게이트 무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내치 게이트 배정받은 4번 드래곤 스피드 훨씬 더 초반 수월하게 효율적인 이선 전개가 가능한 만큼 중반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말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역시 경기 여건 좋아졌죠. 단독 선행에다가 1번 게이트예요. 1번 정상의 빛의 선행 1순 가능성. 자, 특급 기수로 교체하면서 초반 전개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3번 미수재와 부상 여파 벗어난 8번 범동이의 종반 역습까지. 결과적으로 자, 앞선 선두 레이스 초반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 펼칠 4번 드래곤 스피드의 실전 변화 기대치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어쨌든 1번마 정상의 빛 게이트 2점에 선행 찬스. 결국 1번마 정상의 빛이 수월하게 레이스를 주도하게 되면 초반부터 결승점까지 레이스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1번마 정상의 빛이 입상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추임 마필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듯한데요. 이경국 의원은 어떤 방향에서 풀어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또한 4경주는 게이트 주어진 1번 정상의 빛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민병철 의원이나 MC께서 좀 부연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정상의 빛은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고요. 저는 오히려 복병 도전 세력 관심 마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승급전 치르는 마필이죠. 10번 제이두리가 되겠는데요. 2000승에 마이너스 5승을 남겨놓고 있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상대 강해진 승급전 출전이기 때문에 검증은 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만 직전에 우승 경험거리라는 점에서 부담은 적어요. 또 이번 경주가 뚜렷한 강자가 없는 편성 혹이라는 점에서 전 최선 말머리로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보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두 말씀드리자면 6번 초음 파티가 되겠어요. 31전 동안 2위만 한 번 했을 정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5세 안마르긴 합니다. 하지만 직전 동거리죠. 직선 결승선 270m 남겨놓은 지점에서 좋은 근성으로 다포 변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탄력까지도 살아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중간 구간은 추진도 없었는데 마필이 혼자서 스스로 뛰는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 직전에 입상 마필들과 큰 착차 없이 무리지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선두권 가담하는 전개만 펼쳐준다면 6번 초원 파티도 복병권 도전 세력으로는 손색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10번 제이두리, 6번 초원 파티 관심 가지시길 강조드립니다. 네. 어쨌든 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되는 마필들은 여러 두가 있는 가운데서 저는 7번마 빅 챔피언 이 마필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더 받는 마필들이 여러 두 거론될 수가 있는데요. 7번마 빅 챔피언 같은 경우는 선입으로는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중속을 보유한 마필입니다.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사실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 큰 원인이었는데요. 새벽 훈련 시에 파워감이 좋아지면서 이 부분은 점차 순치가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상 7번마 빅 챔피언도 이번 경주에서는 경쟁력 부분에서 기량차 부분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번마 빅 챔피언 한 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핸디캡 경주 14마리죠.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은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주에서는 전개상의 이점도 있을 수 있고요. 컨디션에 뚜렷한 변화를 보인 마필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제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또 좀 관심 깊게 보는 마필 이경국 위원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경주는 혼사 등급 단거리 1200m 경주인데요. 저는 6경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 4등급 소속의 원정마 이두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마필이 12번 게이트에 포진하고 있는 베스트로드와 13번 시대의 여왕이 되겠는데요. 12번 베스트로드 같은 경우는 7주 만에 출전하는 말씀드린 국사등급 소속 원정 출전 마필이죠. 직전에 1400m 경주였어요. 선행 레이스 주도하는 입상 후에 이번에 거리 내린 1200 출전입니다. 제가 보기엔 뭐 지구력이나 뚝심발이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뭐 연속 입상의 관건 사항일 걸로 봐요. 자, 13번 시대의 여왕 같은 경우는 8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전에 국산마 오픈 경주로 치러진 스포츠 서울배 경마대회 강편성 3위 입상 마필입니다. 충분한 휴식 통해서 컨디션 회복에 주력한 마필이고요. 경마대회 이후에 마이너스 3kg 부담 중량까지 감량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편성까지 약해져서 경쟁력 발휘는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12번, 13번 동반 입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틈새 도전 세력으로 좀 언급을 드리자면 4번 나이스 앤 굿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15전 미입상 전적의 미국산 4세수 말이지요. 하지만 최근에 실전이 거듭될수록 종반에 좋은 끝걸음 호전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틈새 도전 세력으로는 좀 관심을 기울여보고 싶고요. 아마 직전에 단거리 경주긴 합니다만 결승 외주로 아주 그림같이 날아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 8번 보은용사지요. 뭐 단거리 인상적인 추입 탄력을 기대해 봤을 때는 분명히 주행 습성상 늘어난 거리는 좋다는 판단입니다만 아까 언급드렸던 앞선 전개형 마필들을 넘어서는 추입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느냐가 보은용사에게는 좀 관건 사항일 걸로 봅니다. 저는 6경주를 분석하면서 12번, 13번 베스트로드와 시대 여왕의 동반 입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보여준 흔적으로는 역시 국산 마필 두 필이죠. 12번 마 베스트로드, 13번 마 시대 여왕. 물론 1번 마 사자왕도 국산 마필이지만 주목을 받는 두 필이 흔적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요. 요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복병 세력은 어떤 마필이 존재하느냐. 요거는 이제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겠죠. 민병철 의원은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명 현등급 단거리 검증 전력인 12번 베스트로드와 13번 시대의 여왕 능력 충분히 좋습니다만 틈새 파고들 전력 한두 말씀드립니다. 신마예요. 6번 굿 루루입니다. 37조에서 도입하고 이번에 마방 이적을 했어요. 13조 이희영 마방 소속으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자, 힘 좋고 주포구수한 특급혈통 해니 휴즈의 자마입니다. 오랜만에 해니 휴즈 암말 자마가 나왔네요. 자, 작년 9월 달에 주행 검사를 이미 합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골마겸, 개인대염, 관골류 등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어요. 올해 2월 26일 주행 심사 시 매끄러운 출발 이후에 내선 최적의 전개, 직선에서 제가를 살살 물려주면서 추진 없이, 속보 추진 없이 전개를 펼쳤고 결승선 전방 130m 지점부터 간헐적인 채찍,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우수한 주폭 겸비 탄력으로 여유 있게 통과한 말이에요. 자, 데뷔전을 왜 1000m가 아닌 1200m에 출전하느냐? 그만큼 직선에서의 종반 뒷심, 종반 결정력 발휘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 2등급 마필은 천년의 기쁨과 병합을 하면서 거림도 늘려놨고요. 훈련 시 완성도가 뚜렷하게 좋아진 만큼 6번 굴루루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경국 의원과 민명철 의원 12번 마 베스트로드, 13번 마 시대의 여왕 두 필을 좋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 6번 마 굿루루 요 마필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제 새벽 훈련 변화를 기대하는 마필이 6번 마 굿루루입니다. 민병철 의원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국산 2등급 천년의 기쁨 요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채찍을 동반한 강급으로 의욕적인 훈련을 실시를 했고
채찍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새벽 훈련 상태로는 보여줬는데요. 실전에서 과연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해 줄지는 물론 아직 뛰기 전이기 때문에 미지수입니다만은 보여준 흔적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만큼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고요. 3번마 푸르갈 게임 요 마필도 물론 이번 경주가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인데 이 새벽 훈련 시 파워감은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주행 자세 역시 구보 시에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복병 세력으로 이변 가능 마필로 살짝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민병철위원의 현장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민병철 위원이 준비한 추천 경주는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4등급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개상 유리한 마필을 선택할 것이냐, 기량면에서 근소하게 우위로 평가되는 마필을 선택할 것이냐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경주이고 기량차가 크지 않아서 적중 시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과연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저배당의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방송 추천 경주였던 7경주에서 시티스타 IM스타 저배당이긴 합니다만 한 방으로 적중해드렸고요. 마지막 경주였죠. 특급 승부로 12번 태양왕을 쌍복의 축으로 이번 신조 대엽을 한 방으로 적중해드리면서 복승 8배, 쌍승 23배까지 깔끔하게 한 방으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토요 경마는 역시 월말 경마답게 지난 토요 경마보다는 당연히 중배당, 고배당이 많이 터질 레이스 많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7경주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4등급 마필 간에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입니다. 이미 1400m를 극복해낸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의 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미 검증을 받은 말이죠. 7번 번개비호 1400m 연투를 이어나갔던 말이에요. 이번에는 현등급 최약체급 편성 호기를 맞았고요. 앞선에 나서는 선행마들의 전력이 약한 가운데 2선 최적의 레이스가 가능한 편성입니다. 직전에 아쉬운 졸전,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자, 9번 뉴 베테랑 초반 스피드가 부족하고 직전에는 늦발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직선에서의 한 발 올려붙이는 우수한 종반 탄력을 갖춘 말이에요. 이번에 발주 연습도 한번 끊었고요. 직선에서 어느 시점에 스퍼트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경주 앞선이 그다지 빠르지 않고 약한 편성에서는 이 9번 뉴 베테랑이 충분히 직선 한 발 올려붙일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이번 퍼펙트 비카는요. 2014년도 11월에 데뷔 후 단거리 연투로 이어나갔던 말인데 평골절 병력으로 작년 7월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반기 공백이 있었죠. 이후 지난 12월에 실전 복귀 이후에 직전 경주부터 뚜렷하게 입상시 컨디션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내측 게이트를 배정받았고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전개 이점 2번 퍼펙트 비카의 재기 무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5번 코리안 파로와 이 과천에서도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가는 말이죠. 600kg 육박하는데 데뷔 초에는 스피드도 좀 부족했고요. 주행 밸런스가 어긋나는 바람에 졸전 펼쳤는데 직전 경주부터 선두 가담, 중속 스피드도 향상된 가운데 역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만큼 힘이 좋은 직선에서의 주폭 우선 주폭 겸비 탄력을 선보였습니다.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였고요. 5번 코리안 파로와의 라스트 한 발 일격 가능하겠고요. 4번 인디러너 이번에 많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선행을 편하게 나가야 돼요. 2번 퍼펙트 비카가 아닌 4번 인디러너가 선행을 주도해 준다라면은 1순위 대치는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드린 5두의 마필 중에 정답은 있습니다. 민병철이가 확실한 한축만큼 마필을 서 있고요. 후착 최근에 실전 변화를 꾸준하게 모색했고 이번에 저로의 입상 타이밍을 맞이한 마필로 한 방으로 현장에서 깔끔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방으로만 적중해 준다면 매력이 아주 넘치는 경주가 될 듯합니다. 7경주
뭐 인기마 접전구도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이 혼전도가 높은 그런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 주셨는데 적중을 약속해 주셨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교차 육경주입니다. 900m 레이스.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성산 일출. 뭐 특별 경주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리턴 매치를 펼치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8마리 중에서 주목을 받는 마필은 좀 정해져 있는 듯한데 그 변화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민병철 의원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엘리트 코스를 밟고 나가고 있는 3세마 최강 전력들이 한데 모인 성산일출 특별 경주입니다. 여타의 편성 나섰으면은 모두 편하게 입상을 거둘 수 있는 마필들이 한데 모였죠. 혼전도는 있어 보입니다. 자, 정계유리마 7번 우당거목은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 작년 6월 데뷔전 선행 1순 우승 이후 연투 이어가다가 8월 달에 열사병으로 출전 취소, 공백이 좀 있었어요. 이후 복귀 후 다시금 연투를 이어나가는데요. 이번에 뭐 자전지파인과 운동기 질환으로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은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주 무기인 선행 찬스, 다시 한번 선행 1순위 기대가 되는 7번 오당거목입니다. 자, 3번 황룡전설입니다. 작년 4월 달 데뷔전 선행 1순 우승 이후 5연승을 이어나갔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백이 있었습니다. 마주의 변경도 있었어요. 복귀 후 최근 2차례 경주, 직전에 60kg의 과부중을 이겨내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당시에 직선 초입에서 스퍼트시 앞선 말에 진로가 약간 막히는 그런 불운을 이겨내고도 살짝 외측 들어가지고 다시금 재추진 시 압도적인 걸음으로 우승 차지한 말입니다. 이번에 59.5의 부담 중량, 직전에 이미 60kg를 이겨냈어요. 3번 황룡전설의 선정 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8번 창색입니다. 2월 경주부터 4연승, 최근에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번에 훈련 과정 중 감기 증세로 약간 컨디션이 다운된 면모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컨디션 회복됐고요. 최근에 전개를 상당히 앞선의 레이스룸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히 앞선 선두, 선입전 상당히 잘 이뤄내고 있는 말이죠. 8번 창세기에 선두 전력 기대치, 입상 기대치 가져볼 수 있고요. 자, 6번 불멸의 태양입니다. 데뷔 후 5번의 경주 모두 입상, 복승률 100%죠. 자, 특히나 이 말은요. 출발 이후 착지 불량도 있었고 발주대 내에서 부딪히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분성발이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레이스가 초반에 꼬이더라도 제 걸음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자, 이번 경주 상대는 최근보다 강해졌습니다만 직전 대비 3kg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자, 뚜렷하게 하루가 다르게 상승세 그리고 걸음 늘어나고 있는 6번 불멸의 태양까지 복병 전력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네,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선행을 어느 마필이 장악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볼거리예요. 초속 중속에서는 7번마 우당거목과 8번마 창세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선행은 바뀔 수도 있다. 다만 7번마 우당거목은 선행을 장악했을 때 잘 뛰어졌고 8번마 창세기는 선입으로도 흔적을 보였다.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서 잣대를 달리할 부분이긴 한데요. 이경국 의원은 어느 마필에 주목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주 육경주에는 뭐 최근에 우리가 좀 전적을 살펴보더라도 상승세 걸음이 너무 좀 뚜렷한 마필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관심을 모을 마필들을 쭉 지금 민명철 위원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전 제주 육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이 최외곽 게이트인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8번 마필인데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전적을 조금 챙겨보셔도 최근에 4연승 상승세 가도를 좀 질주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그 800m의 우승시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탄력이 좋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는 직전에 거의 뭐 날라오는 탄력이었어요. 사이즈가 틀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늘린 900m에서는 더군다나 뭐 직전에 추입으로 뒤에서 온 것도 아니고 선두권에 자신감 주행을 펼쳤던 마필인 만큼 저는 창세기의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뭐 3번 황룡전설이 최근에 2번에 뛴 경주 편성 자체는 뭐 1,400점이었기 때문에 여타 마필에 비해서 편성 자체가 셌다는 점은 저도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고부중 속에서 단거리 경주 편성이라면 앞선 전경 마필을 넘어서기에는 조금은 위험도가 따르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전개 좋은 7번 우당 거목이나 또 5번 일대 태수까지도 아마 혼전도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육경주 저는 창세기를 주목합니다. 네. 뭐 저는 한 필만 말씀을 드리면 3번마 황룡전설에 조금 더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가 전개 상황이 7번마 우당고목이 먼저 선행을 장악하면 8번마 창세기가 곧바로 압박을 하는 경주로 봅니다. 결국 그 뒤에서 3번마 황룡전설이 선입으로 압박을 들어가는 그런 경주로 볼 수가 있겠고 5번마 일대태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3번마 황룡전설보다는 뒤에서 레이스를 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전개 상황을 추리했을 때 7번마 우당고목과 8번마 창세기가 아주 경합 하나도 없이 줄서기로만 곱게 진행을 한다면 물론 뭐 동반 입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치고받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그 반사 이익은 3번마 황룡전설이 가장 많이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경주입니다. 경주입니다. 1,400m 레이스죠.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죠. 어느 정도 전력은 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제 인기마 틈새를 복병 세력이 좀 공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경주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민병철위원이 전개도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출발 이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직선에서도 마지막까지 뚝심을 발휘할 마필에게 입상을 허용하는 거리죠. 자,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이 선행 주축성인 2번 바람의 왕자와 직전에 선행 1순 입상을 했죠. 6번 티즈탑이 레이스 흐름을 최선두권에서 주도합니다. 자, 7번 천행과 안쪽에는 1번 정상철용이 두텁게 2선, 3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철저하게 초중반 힘한 배우 마지막에 힘을 좀 몰아쓰는 전략이죠. 추입형 마필 10번. 블랙카이저는 3선 이하에서 차분하게 선두 레이스 흐름을 추격해 나갈 것입니다. 자, 6번 티즈탑. 이 데뷔 초에는 초반 무리한 전개 질주성으로 종반 무뎌지고 하는 악습을 보였습니다만 실전 3전째인 11월 7일 경주부터 전 구간 능숙하게 힘한 배가 이루어진 가운데 단거리뿐만 아니라 직전에는 중거리 1,700m까지 입상 경쟁력을 선보이면서 최근 3연속 입상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 이후 선두저항 스피드도 매우 향상된 가운데 직전에는 1,700m 선행 1순 입상에 성공한 말이죠. 이번에 뭐 부담 중량은 늘어났습니다만 대신에 레이스 흐름을 다시금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한 말이죠. 7번 천행은 이미 1,400m 세 차례 입상 전력이 있을 만큼 뚝심 우수한 경주 능력을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입니다. 직전에는 3등급 승급전에 늘어난 1,800m 출전, 강한 상대에 만나서 3차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달리 말하면 이제는 중장거리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스태미너를 엿보인 가운데 이번에 적정거리, 정말 강점을 보이는 1,400m죠. 자, 전개도 뭐 후미를 쳐질 필요 없이 2, 3선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나갈 7번 천행이고요. 자, 10번 블랙하이저입니다. 작년도 8월 달 데뷔 후 최단거리 2연승 이어가면서 기본기 상당히 좋은 능력을 검증받은 말입니다. 이후에 의도적으로 중거리 1,700m와 1,400m 출전을 했고요. 자, 지난 12월에는 2세 특별 경주 포함해서 강한 상대와의 레이스에서 연속 입상 실패,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또한 직전에는 출전 주기 길어져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늦지막한 추입으로 1,400m 3착. 자, 이번에 안 되겠는지 6개월 만에 출발 연습까지 했어요. 초반 전개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 발 결정력에 있어서는 10번 블랙하이저가
가장 압도적으로 좋은 걸음을 보유했죠. 1번 정상철룡입니다. 작년 9월 21일 날 편골절 병력으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고 기나긴 휴양공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직전 4월 9일 실전 복귀 전 실전을 소화해내기 위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1700m 아쉬운 4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왔고요. 훈련 시 한결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네요. 내선 최적 연계가 가능한 편성인데 결과적으로 앞선의 마필들을 모두 제쳐내고 한 박자 빠른 스퍼트 타이밍 10번 블랙카이저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리라 평가하고 싶고요. 자, 다시 한번 전개는 유리합니다. 부중은 올라갔습니다만 기본기 출중한 6번 티즈탑의 연투기 대치. 적정거리 출전한 7번 천행 2, 3선 최적의 힘 한 배 이후에 라스트 한 발 스퍼트. 자, 정상주기 들어온 1번 정상철용 내선 최적의 전개 쇼일정 레이스 라스트 끈기. 결과적으로 적정거리 1400m 출전에 종반 압도적인 결정력을 갖춘 추임마 10번 블랙카이저의 가장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6번마 티즈탑이 57kg의 부담 중량, 직전 경주 대비해서 4kg 부담 중량이 증가했다.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10번마 블랙카이저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민병철 위원은. 이경국 위원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8경주를 분석하면서 전개에 좀 치중한 결론을 좀 도출시켰는데요. 언급해 주신 마필 중에 한두죠. 8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6번 마필인 티즈탑입니다. 2등급에서 활약을 하다가 강급된 11번 마필인 태양행별과 함께 60대의 유일한 레이팅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죠. 티즈탑 같은 경우는 직전에 장거리로 대두되는 1700m를 선행 레이스 주도로 입상을 거둔 마필이에요. 물론 부담 중량은 상대적으로 최고 레이팅이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거리가 상대적으로 1400m로 줄었다면 또 1400m는 게이트 이탈 이후에 꾸준하게 내리막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저는 페이스 안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티즈탑의 우승 승급을 좀 기대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8경주에 제가 복병권에 한두 포진시키고 있는 마필은 8번 슈퍼드림입니다. 슈퍼드림 같은 경우 현 등급 승급 후에 실전 경험 통해서 꾸준히 걸음 보강에 주력을 해온 마필이죠. 직전에 최근 대비 동거리 부진 탈피하는 지구력 신장세가 뚜렷했던 마필입니다. 차분히 따라가는 선입권 전개라면 제가 보기에는 앞선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종반 일격이 가능한 복병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전개상으로 보면 6번마 티즈탑이 10번마 블랙카이저보다는 좀 더 앞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가 있겠죠. 이번 경주에 초속 중속에서 좀 앞서는 마필은 인코스의 2번마 바람의 왕자, 그리고 과거 같으면 5번마 새청자 같은 경우도 선두권의 가세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인데요. 전개상으로는 6번마 티즈탑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고 10번마 블랙카이저 같은 경우는 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준비 과정은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두 필의 그 틈새를 과연 복병 세력이 헤집을 수 있을까? 이 결과가 상당히 좀 궁금한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마지막 준비한 경주는 짝수 경주 중에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는 1800m입니다. 2등급 핸디캡 경주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등급에서 이제 승급을 하게 된 3번마 광복 70. 최근 경주 상승세를 보면 승급전에서도 경쟁력은 충분해 보이는데 먼저 승급해 있던 마필들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또 자존심을 건 한판 멋진 승부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 경주 이경국 위원 어느 마필을 먼저 추천을 해주실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10경주는 장거리에 속하는 18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저 또한 10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승급전 치르는 마필인 3번 광복 70이 되겠습니다.
광복 70 같은 경우 상대가 분명 강해진 승급전 출전이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한 마필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우승 경험거리 출전이라는 점에서는 거리 부담이 적다는 판단이에요. 뭐 승급전이니까 당연히 부담 중량도 감량이 좀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또 우승 경험, 능력 기수가 재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신뢰도 또한 높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어요. 아마 향후 상위 등급 마필들과의 경쟁력 가늠 차원에서라도 최선 추진 말머리로 능력 발휘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10경주를 볼 때 1800 장거리 경주입니다만 전개적으로 가장 이점이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인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 마필은 8번 몰리두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직전에도 좋은 순발, 강점을 앞세워서 직전에 동거리 선행 레이스 주도로 2위 입상을 기록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앞두고 광구보를 시행하면서 지구력 보강에 만전을 기한 마필인데요. 직전에 입상 상승 여세야 페이스 안배가 용이하다면 선두권 공략으로 연속 입상에 도전에 나설 걸로 봅니다. 자, 또 다른 승급전 출전 마필입니다. 6번 더 센 챔프가 되겠는데요. 직전 동거리 우승 시에 구마신차 여유로운 우승을 거두다 보니까 승급전임에도 부담 중량이 감량 없이 이번에 57.5kg를 똑같이 부여받았어요. 이 부분이 조금 극복을 해야 될 관건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아마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경쟁력 발휘는 좀 충분하다는 판단이고요. 직전에 구마신차 우승을 거둘 때의 모습을 보면 채찍 추진 없이 그냥 밀어주기만 하는 가운데 뭐 여유로운 우승을 거뒀다는 점에서는 능력 발휘를 재차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복병권에 포진시킨 마필은 7번 골드 마운틴인데요. 직전에 동거리 선행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우승 마필이에요. 이번에 선행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금 좀 어려움이 예상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좀 동반 훈련을 시행하면서 준비를 잘 하는 모습 속에 3.5kg 늘어난 부중과 함께 전개를 잘 풀어준다 그러면 뭐 연속 우승 도전을 해야 되겠죠. 아마 아낄 이유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광복 70과 6번 더센 챔프의 승급전 도전. 전개 이점 있는 마필인 8번 몰리 두커.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경주인 것 같아요. 감량 조건이 좋은 3번 막 광복 70. 지금까지 싸웠던 상대들하고는 이번에 만나는 상대들은 격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승급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졸전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3번 막 광복 70의 처리가 가장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병철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천 마필 설명 부탁합니다. 네, 역시 2등급 레이스답게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포진한 혼전세가 역력한 레이스입니다. 자, 망사능 가면 착용하고 직전에 중거리를 극복해낸 3번 광복 70. 물론 입상 기대치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있어 보이는 가운데 자, 이번 해랑 강자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8월에 부산의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데뷔한 마필이에요. 작년 7월에 과천 9조 지용훈 마방으로 이적을 했고요. 자, 이적 후 바로 입상하면서 과천 경마장에 적응 능력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후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입니다만 이미 2등급 1800m 레이스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요. 3월 5일 날은 1400m 레이스 가벼운 주로 컨디션, 당시 극강의 선행마 럭키라이트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내선 최적의 레이스로 자, 입상을 차지했는데 직전에는요 1800m 레이스 직전에도 몰리두커가 이끄는 그 선행 페이스에서 이번엔 선두 외곽에서 2선 전개를 했죠. 직선에서 한 발 부족 아쉬운 사착인데 이번에 경주가 여건이 똑같아요. 몰리두커가 또 출전했죠. 몰리두커 외곽 게이트 선행을 받아내고 내측 게이트 배정받은 이번 해랑 강자가 자, 과거 입상 시처럼 2선 내측 최적의 레이스가 가능한 편성입니다. 자, 1800m 중장거리에서는 충분한 강점을 보이고 있고 전개도 유리한 이번 해랑 강자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예요. 자, 5번 누리나래 발수임이 높고 전구간 힘으로 뛰는 유형의 말입니다만 전개를 자, 자유롭게 풀어나가는 이점을 보유한 말이에요. 자, 이미 데뷔 이후부터 주로 중장거리 출전의 1800m 레이스는 입상 전력이 있죠. 최근에 앞손이 빠른 편성의 1700m와 1800m 레이스 출전에 최근에 두 번의 3착. 자, 뇌추입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이번에 한 박자 빠르게 그 퍼 타이밍 잡아준다면은 직선에서 결코 탐하필에 밀리지 않는 종반 걸음을 보유한 말이기 때문에 5번 누리나라의 선전 기대치까지 자,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상당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주로 봅니다. 3번마 광복 70을 자꾸 언급을 드리는데 어쨌든 뭐 문세영 기수 기승에 뭐 인마 호흡에도 문제가 없고 부담 중량도 직전보다 감량 이점이 존재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마필이 같이 싸웠던 최근의 상대들을 비교해 봤을 때 같이 싸웠던 상대마들 중에서 광복 70이 아닌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사표를 던졌다면 과연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는 광복 70도 일단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동일 조건에서는 6번마 더센 챔프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 이렇게 해서 순위를 좀 바꿔서 6번마 더센 챔프, 그 다음에 8번마 몰리두커, 그 다음에 3번마 광복 70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물론 뭐 2번마 해란 강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경주는 혼전도가 좀 높은 경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짝수 경주 모두 풀어드렸고요. 풀어드린 경주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1번마 정상의 빛, 4번, 3번, 7번, 8번입니다. 6경주죠. 12번마 베스트 로드, 6번, 13번, 8번, 4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6번마 키즈탑, 10번, 1번, 7번, 2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3번마 광복 70, 2번, 7번, 6번, 8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고요.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3번마 황룡전선, 8번, 5번, 7번, 6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주목을 많이 받던 마필들이 졸전을 펼쳤을 때 기수들이 갖게 되는 부담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기수들에게 좀 막말을 던지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경마 문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점차 좀 줄어들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면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그런 화이팅 넘치는 표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오늘 예상은 마치고요. 일요 예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